저희가 이거 소식은 안 전해드릴 수 없죠. 네. 지금 뭐 외신들도 BBC, 스카이 스포츠, 뭐 각종 기자들, 디 애슬레틱 이 카세미루의 맨유에 대한 이적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는데 네. 뭐 메디컬 테스트 한다, 음. 뭐 리버풀전 뛰냐 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아직 오피셜은 안 나온 거죠? 오피셜은 아직 안 났고. 아직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근접해 가고 있다. 어제 네. 새벽부터 로마노라든지 아 로마노. 뭐 디애슬레틱발 소식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여러 이제 주요 매체들에서 음. 카세미루가 맨유행으로 마음을 굳혔다. 네.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도 이번 주 안에 또 할 수 있다. 그 로마노는 그 뭐 히어리고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느낌. 히어리고를 히어리고 한. 예. 그래서 그 카세미루가 맨유 쪽으로 가는 게 아주 가까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계약 기간은 4년에다가 1년 연장이니까 5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주 이제 길게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 949억. 그리고 연봉은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고 있었던 연봉이 900만 파운드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이 2배는 그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한 건 2배까지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계약에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던가 네. 우승컵 뭐 드는 거 이런 것처럼 보너스 조항이 좀 아 있대요. 보너스 옵션이 있구나. 뭐 그런 걸 합치면 이제 1,800만 파운드 정도를 예. 받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봉을 많이 이제 그렇죠. 더 받게 되는 더 받고 오는 거지. 그런 구조다. 예. 자, 뭐 맨유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울 것 같고, 근데 이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지금 카세미루가 네. 레알의 핵심이기도 하고 잘하잖아요. 저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왔을 때도 뛰는 거 보면은 잘하죠. 잘하잖아. 근데 왜 맨유로 왔을까? 왜 맨유로 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뭐 이야기들은 네. 당연히 뭐 카세미루 입장에서는 연봉을 뭐 2배 정도 준다는데 그렇죠. 당연히 금전적인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30대에 들어선 선수들 약간 세대 교체를 할 때 아주 과감하게 하는 편이죠. 네. 특히 이제 페레스 회장이 또 이제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이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나가는 선수들이 뜬금없이 이제 나가는 핵심 자원들이 꽤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호날두 같은 경우나 예. 아니면 뭐 라모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단과의 마찰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바란을 떠나보려는 때도 좀 그랬고 네. 이제 뭔가 팀의 핵심 자원들을 너무 쉽게 보내는 거 아니야? 네. 그럴 때가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페레스 회장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지만 당연히 이제 카세미루를 지금 팔아야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세대 것도 교체도 하고 있어. 겸사겸사. 그리고 이제 추아메니도 1,000억에 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크카모 조합이 지난 이제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했지만 이제는 이제 좀 힘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약간 노세어가 됐다. 크로스나 모드리치, 카세미루는 절대 아니에요. 네네. 너무 잘하지. 카세미루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랑 모드리치가 지난 시즌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한 거고 카세미루는 지금 크카모 라인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카세미루를 이제 만약에 판매를 하면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이 사실은 지금 있어요. 발베르데부터 네.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 세 명의 아주 젊고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있죠. 진짜 세대 교체네. 그래서 카세미루를 팔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건데 네. 물론 크카모 조합 그리고 카세미루를 대체하기로 알려진 이제 추아메니가 카세미루만큼의 퍼포먼스를 지금 절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 선례가 좀 있어요. 알론소를 판매한 후에 알론소의 대체자가 없어서 그 알론소가 나간 시즌에 매우 힘들어했죠. 네네. 그때도 이제 그 알론소를 판매하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백업 자원으로는 이아라 멘디도 있었고 그리고 크로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온 시즌에 알론소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크로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긴 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론소를 판매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매우 고생했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 2시즌 정도가 지난 이후에 카세미루가 지단 감독이 오면서 주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크카모 라인이 돌아갔었던 거고 더 이제 과거로 가보면 마케렐레 때가 있죠. 마케렐레. 근데 이제 마케렐레 때 조금 이제 잘못 알려진 건 마케렐레를 팔아서 팀이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근데 사실은 마케렐레뿐만 아니라 이에로나 네. 아니면 뭐 그 마케렐레의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콘세이상 야, 이런 선수. 그런 선수도 팔아버린 거예요. 새록새록하다. 네. 그런 선수 팔아버리니까 수비가 전체적으로 막 흔들리면서 이제 무너졌던 건데 그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마케렐레를 팔았는데 그 대체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캄비아소도 있었고 했지만 마케렐레를 대체하지 못하면서 그때도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 라인업이 있어요. 카시아스 고생 라인업 해갖고 다 공격적인 선수들만 배치돼 있고 중앙에 수비적인 선수가 없는 베컴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카시아가 다 그 노동을 더 심하게 하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라인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때랑 사실은 좀 유사한 점들이 많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전례가 뭐 현실적으로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럼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난 시즌보다 퍼포먼스는 중원에서 크카모 라인만큼 날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다. 그렇습니다. 좀 왜냐면 이제 추아메니 카마빈가 네. 발베르되면 사실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아직 무게감도 조금 덜하고 그리고 카세미르가 없으면 일단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크로스와 모드리치 이 두 선수의 활용법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네네. 이 두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추아메니가 서는 형태가 되는 건데 추아메니는 카세미르만큼의 그 수비 커버 범위. 오히려 추아메니는 수비력도 괜찮지만 빌드업 과정에도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제 수비적인 무게감이 떨어지면 사실 지난 시즌도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안 뛰는데 뒤에서 카세미르가 뛰면서 이게 수비 밸런스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수비를 좀 해주니까 많이. 네, 예. 근데 카세미르가 없으면 모드리치 크로스도 못 쓴다. 그러면 이제 크카모 조합이 약간 붕괴가 되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적이 이루어지면 성사가 되면 크카모 조합은 아예 붕괴가 당연히 된다고 끝이고. 봐야죠. 네. 그 둘도 모드리치와 크로스도 마찬가지. 둘도 활약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판매가 되는 상황이고 네네. 레알 마드리드 입장은 그렇고 맨유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맨유 입장에서는 1라운드, 2라운드를 봤으면 누가 봐도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쯤은 필요했다. 특히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에릭센 내렸잖아요. 그쵸. 에릭센 내리면서 그 공 패스 미스 해가지고 골 먹히고 압박도 잘 안 되고. 네. 예, 완전 좀 붕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테나 감독이 뭐 아약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네네. 경기를 뭐 지배하는 축구로 성공을 거뒀다. 이랬지만 사실 그때도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특히나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프레드와 맥토미니 이 네. 선수들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고 사실은 이 선수들도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 선수들은 앞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그쪽으로 넣은 거지. 그쵸. 본인 그런데 포지션이 아니니까. 계속 솔샤르 때도 그렇고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계속 수비 앞에 세우면서 이 두 선수의 퍼포먼스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들도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아무튼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이 뭐 테나 감독이 뭐 성공을 거둔다 이랬지만 사실 1라운드, 2라운드를 보면 테나 감독이 자기 축구가 아무리 명확한 감독이라도 이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당연하지. 알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프레드를 수비형 미드필더 놨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프레드가 빌드업이 안 되니까 에릭센을 놨는데 둘 다 처참했어. 일단 프레드는 수비적으로 보면 수비 앞공간을 잘 메워주지 못한 선수고. 네. 그리고 에릭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음. 그래서 에릭센의 이제 기록을 보면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전에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네. 압박 횟수가 2번이었어요. 거의 없네. 데야가 제일 0번. 데야는 압박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 가장 압박을 안 하는 선수가 에릭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렇게 브렌트포드가 역습을 많이 했는데 그 역습을 끊어주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무조건 필요했고.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에 수비적인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현재 가장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리고 왔다는 건 그 1라운드와 2라운드에 펼쳐졌던 그 수비적인 호러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보강이 된다. 당연히 메뉴 입장에서 이 세계 최고의 어떤 수미를 이제 보강을 한 셈인데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에릭센은 본인의 이제 좋아하는 위치에서 뛰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사실 좋아지는 거죠. 에릭센도 그냥 올려 쓸 수 있고 네. 에릭센 당연히 위에서 뛰는 선수니까. 그리고 프레드가 좀 더 좋아하겠지. 그렇죠? 왜냐면 브라질 대표팀에서 카세미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프레드가 앞선에 뛰면서 프레드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팀에서 맞춰본 이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도
일단 기본 포메이션은 4-2-3-1 해서 수비 라인 앞에 카세미로와 프레드가 설 겁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공격할 때는 프레드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4-3-3 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프레드가 뒤에 이제 자기가 수비 라인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네. 프레드가 훨씬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본인이 이제 잘 뛰고 또 브라질에서 호흡을 맞췄던 선수가 이제 내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레드의 강점은 공간 침투를 되게 잘해요. 이 선수가. 네. 활발하게. 브라질에서도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이제 프레드를 쓸 수 있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세미로가 오면 확실히 맨유가 조금 더 좋아진 모습 당연히 좋아지죠. 보여줄 테고. 뭐 클래스가 다른 선수니까. 예. 예. 그리고 여러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카세미로의 어떤 이적을 시작으로 또 여러 지금 뭐 뒤늦게 불을 좀 지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좀 시장에 사실 더용만 보고 이렇게 좀 계속 기다렸던 게 있으니까 돈을 1,500억 정도를 쓰면서 많은 선수를 영입하겠다 관심도 보이고 있는 것 사실 같아요. 1라운드, 2라운드가 너무 안 좋았어서 너무 안 좋았지. 사실 패닉바이에 가깝죠. 네네네. 예, 근데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맨유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지금 최고의 선수를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950억밖에 못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레알 팬들 입장에서 뭐야? 말도 안 되죠. 이게 더 받았어야지. 이적 시장도 얼마 안 남았고 맨유는 2경기를 완전히 망쳤고 네네. 맨유가 누가 봐도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상만 잘하면 사실 훨씬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이에요. 네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그 5,700만 파운드였으니까 사실 300만 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영입 그렇게 비교하면 적지. 너무 카세미로가, 적죠. 예.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속 터지는 이적이 아닐까 싶고 예. 다만 이제 맨유도 영입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우려되는 점들은 있어요. 뭐냐? 맨유는 후방 빌드업에 대한 조직력이 지금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아주 안 좋은 상태죠. 네. 그래서 저는 프레드가 1라운드에서도 브라이튼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던 것도 있고 에릭센은 2번이나 볼 빼앗기면서 그럼요. 결국 실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사실 프레드와 에릭센도 억울했던 게 패스를 너무 안 좋게 주죠. 그러니까 뒤에 수비가 막 압박하고 따라오는데 데헤아도 마찬가지고 맥과이어도 마찬가지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마찬가지고 압박을 분명히 받고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주니까 프레드도 그렇고 에릭센도 그렇고 실수가 나올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대야도 그 전에 롱패스 했다고 또 테라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뭐 줄 데가 없으니까 준 건데 그러다가 본인이 뒤에 압박당하니까 뺏긴 건데 본인도 이제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게 뭐냐면 후방 빌드업에 대한 체계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더용이나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네. 그렇게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전진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풀어서 나올 만한 능력이 있죠. 네네. 근데 카세미루가 이제 과거에 비판받았던 그 부족한 빌드업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된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세미루는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지 그렇게 에릭센이나 프레드의 상황에 카세미루를 대입해보면 카세미루도 마찬가지로 볼을 빼앗길 만한 그런 빌드업 정도다. 그러니까 아직 뭐 네. 그 맨유의 빌드업 과정이 아직 조직화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카세미루가 그 테나 감독의 뭐 전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카세미루가 빌드업 능력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예. 탈압박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맨유는 후방 빌드업이 약한데 카세미루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안 할 장담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빌드업 체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고 네네. 두 번째는 왜 더용 그리고 왜 라비오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 네네. 이런 선수들을 원했냐.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계속 그런 선수들만 났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볼을 가지고 전진시켜줄 그렇죠. 선수가 없어요. 예. 브루노 페란데스도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요. 프레드, 맥토미니, 에릭센 다 이제 전진 드리블이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압박을 당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 더용 혹은 뭐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뭐 이제 맨유에겐 좀 밉지만 포그바 이런 선수가 있었다. 압박을 당해도 그냥 풀어내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능력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카세미루가 와도 카세미루, 뭐 브루노 페란데스, 에릭센, 맥토미니, 프레드 이 미드필더 라인이 전부 다 전진 드리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맨유 당연히 미드필더도 지금 영입을 그렇죠. 하려고 계속 뭐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비적으로는 당연히 이 음. 카세미로 정도의 영입은 엄청나게 좋은 영입인데 네네. 이제 뭐 빌드업을 해 나가는 과정,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아직 이 맨유 자체가 아직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사실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카세미르를 영입한 것도 좀 기적이긴 하지만 영입이 더 필요해 보인다. 네네. 영입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영입 소식은 또 조만간 어떤 선수의 영입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맨유와 이 카세미루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피셜이 뜨겠죠? 모르죠 그건. 모르지. 라모스도 어떻게 이랬어요. 될지 모르겠죠. 라모스도 맨유 행이 났을 때 네네. 그때 라모스가 알려진 바로는 라모스가 재계약 때문에 맨유를 좀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적설이 막 다 나고 했었는데 라모스 결국엔 재계약을 많이 올려서 네.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 못한다. 만약에 맨유가 이것까지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어그러지면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요.